앞으로 한일 언론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언론이 이 한일 갈등에 여러 가지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뭐 정확한 보도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은 있지만은 한일 언론이 개선해야 될 점, 지금도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언론이 이런 점에서 힘을 합쳐서 보도를 한다면 한일 관계에 좀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영상 기자님. 오늘 기사면에서 지금 삼성 라이온즈의 오승환 선수가 300세이브를 달성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이 쓰여 있는 기사 내용이 인상적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 한신 타이거즈 시절 동료였던 후쿠하라 시노부라고 하는, 저는 이름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한신 투수 코치로 있다는데, 그 동료가 오승환의 300세이브를 축하하면서 내 가족의 일처럼 기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오늘 이 포럼 자리에 오는 중에 어쩌면 굉장히 날선 공방이 이어질지도 모르는 자리에 오면서 그 기사 하나로 굉장히 평온함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게 한일 언론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건강한 공론을 만들어주는 계기, 또는 한일 간의 대립이 아닌 화합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언론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저는 민간 교류만큼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정보 교류는 끊겨도 민간의 교류는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민간 교류를 위해서 한일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진부한 말이지만 한일 양국의 카케하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이 일본에서 2015년에 이제 한국에 특파원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때도 세종소 소장님께서 직접 주관을 하셔가지고 우리 제주도 가서 포럼을 했었고, 그때 한국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일항이라는 표현을 왜 굳이 없는 표현을 쓰느냐, 우리나라 외교부에도 일항이 아니고 천황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공식적인 명칭인데, 천황이라는 표현을 써보자, 언론에서부터 한번 실천해보자 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몇 달 정도는 그렇게 써왔었는데, 왠지 내부 검열이 있었던지, 요즘은 다시 거의 대부분 언론도 거의 이제 일항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자꾸 이 상대국에 대해서, 특히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표현들이 자꾸, 특히 요즘 온라인에서 뉴스를 픽하는데 자극적인 제목을 자꾸 원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전범이라든지 혐한, 그런 자극적인 단어들을 자꾸 이제 편집 쪽에서 뽑으려고 하는 그런 게 사실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젊은 기자들도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런 제목으로 가려고 하고,
사실은 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우리가 뭐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양쪽 다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자제라기보다도 야 이게 우리가 최소한 언론인인데 이게 정말 아까 이야기대로 상대방이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정말 이게 우리가 언론이 사실 근데 늘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비판하는 기사 썼을 때 상대방이 아픈 기사가 있고 기분 나쁜 기사가 있는데 아픈 기사를 써야 되는데 자꾸 기분 나쁜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언론들이 좀 스스로 좀 그런 거를 좀 자제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まあさっき陳さんがその慰安婦問題はね、その永遠に解決しない問題なんだということをもうちょっと日本の人は認識した方がい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要するにだから日本の人たちは、合意を作ればそれで日韓関係の懸案がもうそれできれいに解決するってずっと思ってきたわけですよね。で違うんだっていうことをここ3、4年、ムン・ジェイン政権と付き合ってきて日本の人たちはようやく分かり始めてきたんだと思うんです。で確かにで皆さんねあんまり韓国の方は合意の中身とかねあんま関心ないじゃないですか。ね。で徴用工問題をどういうふうに解決するかというそういうスキームに対してもあんまり関心ないんですよみんな。だから終わっちゃうものだから関心ないんだと思うんですけど、逆に日本の人はもう65年の請求権協定とか2015年末日韓合意で終わるんじゃないんだということをやっぱりそういう現実を見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でそれをどういうふうに伝えるかっていうのが課題なわけなんですけど、私はその時聞きたいのは本当にそういうふうに伝えちゃっていいんでしょうかね。韓国の人は我々は植民地時代のことを永遠に忘れないというふうに日本人に宣言してしまっていいんですか。それはかなり日本人にすごい強いインパクトを与え、いい部分もあるし悪い部分もあるわけですけども、私はそこを少しまだ自分の中で決心がつかない部分ではありますね。だから結論をもう一回言うと韓国の人たちはもっとその日本との約束の部分についてもう少し目を向けていただきたいのと、我々はすべきはその合意で解決できない韓国の人たちの心の中に残った問題を我々はどういうふうにしていくのかっていうのを割とその長期的に見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그 도요라상은 잘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를 보시면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감정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한국 사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든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는 한 번을 반성을 하든지 사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잊혀지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이 프로세스가 우호 협력의 과정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결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도 하셨듯이 협력의 상황을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면서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역사를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보여주면 이런 문제에서 감정이 해소되면서 화해에 진정한 화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그런 한국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사히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今日午前中にですね、先ほども東アジア共同体というキーワードが出ましたが、そこに近いようなですね、ユニークなフレームがあるんですけど、日中韓三国協力事務局、事務所はソウルにありますよね。10周年であって、フォーラムが開かれています。そこでも実は
その不信というような、キーワードが出まして、三国では、しっかり協力、特に環境とかそういう教育とか問題で協力しているフレームなんですけれども、二国間、三国ではそう大丈夫だけど、二国間になると依然としてやはり問題が先鋭化すると、そこにはやはり相互信頼が不十分だからという指摘があって、でそこからさらに根本原因は何だと、情報の格差であると、結局はメディアの問題ですねっていう指摘が出たんですね。やはりそうやってメディアは見られているというのはちょっと痛さというかですね、そこでも実感したわけですけれども、で、今日その感情の問題、いろいろ出ました、で不信も出ました。で感情の問題感情で解く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私自身はなかなか難しいと思っています。でそれで失った信頼の回復も大事なんですけど、その新しく積み重ねていく信頼、こちらをもう少し考えてもいいのかなと。でちょっと夢のような話になるんですけど、今日コロナが出ませんでしたが、例えばこれ日本経済新聞のデータでホームページで見たんですが、人口100人あたりのワクチンの接種回数、昨日時点で見ると日本は 2.2 回、韓国は 4.4 回、一方でイスラエルや UAE なんかは100回以上、アメリカとイギリスは60回以上、アジアで言えば高いのが中国の 15.5、インド 10.1、インドネシア 6.8 だそうです。そうするともちろん中国やロシアのワクチンを打っている国々もありますから、単純に比較はできないんですが、日韓相当低いですよね。でコロナという問題は今年だけで終わる問題じゃなく、変異もあるのを考えれば数年続くかもしれません。でワクチンの問題をこのままでしておいていいのかというふうに考えると、欧米のような開発費というのは日本単独ではできないし、韓国単独ではできないんですけれど、何か一緒にできることないのかなと、夢のような話なんですが、そういう物語というかですね、日韓の間で何か共有できる、物語というのは韓国語で訳すと嫌気なのか分かりませんが、物語ナラティブですかね、そういうものをやはりちょっとメディアの中でもね、どんどん打ち出していっていいのかなという気がします。ただこれをただ夢物語に回せるじゃなくて、もう少し論考に高めてデータを付与してっていうのは必要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例えば今でいうとその JK ワクチンとかですね、じゃあそれで KJ ワクチンかもしれませんが、韓国から見たらそういったねものもなんか打ち出していってもいいのかなというのをちょっと朝日新聞的に過ぎるかもしれませんが、感じました。結局今日は最初の私が発言で言いました、それが両国の国益になるという冷徹な計算があるんだったら、歴史的パンデミックという歴史的な事態ですから、歴史的な対応として何か打ち出していっても、新聞記者ってすごい面白いって言い方しますけれど、面白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以上です。 의무적으로 한마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중요한 세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하나만 한 얘기가 아닌 정말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아사히 신문과 이제 자매 관계에 있는 언론사고요. 카미야상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도 많이 만나고 점심 먹으러 다닐 때도 보고 하죠. 이번이 처음도 아니시고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와 계신 특파원분들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파원분들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공간에 나와 있는 그 일본 대사관 외교관 분들도 물론 일본을 대표해서 나와 있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도 뭐 개인적인 인연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다 한국말 잘하시죠? 그렇죠? 대부분 다 한국말도 잘하시고 하는데, 저희는 그 아사히 신문하고 2002년 때 한일 월드컵이 있었을 때 같이 기사 교류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를 서로 뽑아서 양쪽에 신문에 기사를 썼던 게 2002년인데 벌써 엄청 오래됐네요. 이제 근데 그런 건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생기는데, 언론이 사실은 여론을 주도해서 이 한일 간의 이런 감정의 골을 이렇게 개도란 표현이 맞진 않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먼저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부분에서 스스로 좀 언론인으로서 많은 자성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론을 편성을 하고 그런 일본 때리기나 일본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기사를 상업적으로 좀 팔아먹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성을 좀 하면서요. 하여튼 양쪽 언론인들 모두에게 사실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사히 카미야 지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큰 일을 하실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런 거. 이번 동경 올림픽 굉장히 어렵게 치러질 텐데 뭐 그런 작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저 역시도 이제 저희 회사나 제가 몸담고 있는 채널A 쪽에 뭐 그런 부분을 글쎄요, 뭐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희망과 꿈과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져볼 때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제 몽상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가 사실은 작은 촉매제가 돼서 서로 일단 서로 얘기를 하면서 친해진 측면도 있을 거고요. 또 일본에서 듣는 선배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끼리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뭔가 생각을 더 넓혀보고 어떤 좀 구체적이지 않은 얘기가 됐는데 카미야 상한테 좀 구체적인 제안을 한번 드려볼 걸 제안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본에 계신 분들도 한분 말씀을 하시죠.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사사카스さん, 먼저 하세요. 예. 그다음에 미네기씨さん. 예. 先ほど神谷支局長がですね、日韓一緒に楽しいことやっていけたらいいよねっていうような趣旨のことをおっしゃってたんで、私も、聞きながらですね、同意しながら、二つのことを思いつきました。一つはですね、さっき韓国側からも出たんですけども、お互いが刺激的な言葉を、使いすぎないようにするってことは、日韓のメディアが、すぐにできることなんだと思います。例えばですね、クワッドの話を私が日本政府の人に取材をするとですね、いや、それは韓国もクワッドに入れたらどうなんですかと私が聞くと、私が聞いた人は、いや、それはお互いアメリカの同盟国だから一緒にできたらいいけども、それは韓国が中国との関係もあるので、そんなに簡単じゃないかもね、というような話を時々聞くんですね。でそういう時に、後の方だけ取ってですね、韓国は無理だろうというだけもし取り出して報道すれば、とっても刺激的になるし、全体を見れば文脈を普通に、報じればですね、理解できる、お互い理解されることなんだと思います。ジーソミアの時もですね、防衛省の人に聞くと、いやそれはジーソミア、韓国のジーソミアはあった方がいいに決まってると。でもなければないでなんとかなるという話を時々聞きました。後半のところだけ取ればですね、韓国は不要だというような記事が作れますけども、そうではなくて、全体をきちんと伝えるというような努力は、お互いが刺激的な言葉を使わず、お互いの立場を理解する記事ができるのかなと思います。でもう一つはですね、先ほど福島の処理水、汚染水の話でお互い出たんですけども、日本政府の情報公開が足りないという認識は、我々日本メディアも、韓国メディアの皆さんも、チンチャン先生も、共感したんだと思います。で、情報を公開させる、一緒に情報を得ていくという作業は、我々メディアは共通の言語だと思います。共通の利益になるのだと思います。一緒に福島の汚染水、処理水についてはですね、日韓のメディアが一緒に情報を日本政府に出させるような共に活動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以上です。峯岸さん。はい。先ほど、オヨンサン部長様の意見、オスンファン、投手の話を聞いて、私もピョンチャン冬季オリンピックの際の、そのスピードスケートのイ・サンファ選手と小平奈緒選手の友情の物語を思い出しました。私もその時、現地で取材して非常に感動してて、韓国側もイ・サンファ選手は負けたのに、大きく取り上げて、小平奈緒選手に、おめでとうということで、そのあたり、やっぱり韓国の方のですね、やっぱりそういう日韓の友情に関して、誠実な姿勢で、褒めてるという、称えてるというところに、非常に感動しました。で、私自身もですね、日本の読者に、日本経済新聞ですと、
政治とか経済とかいうのが多いと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例えば、パラサイトでアカデミー賞、韓国、で今回もミナリで、助優賞を取ったということなど、その文化面も含めてですね、積極的に日本の読者に発信しています。日経新聞は、ビジネスマンが多いんですが、そういう方にだからこそですね、韓国のその文化、芸能の素晴らしい面についても積極的に伝えるように心がけています。そういったお互いがですね、歴史とか、そういう、いろいろ領土の問題とか、そういう難しい問題っていうのはこれから続くかもしれませんが、それ以外のお互いの素晴らしい部分っていうのを伝える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思っていることと、もう一つは、やっぱりお互いがですね、いなくなったらどれだけこの地域にとってリスクが高まる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ながら報道しています。例えば、クアッドについてもですね、安倍政権で日本の NSC 国家安全保障局のナンバー2だった金原信勝さんという人も、彼は韓国の大使館の時の講師もやってるんですが、彼もやっぱり日経新聞のインタビューで、やっぱり、韓国についてもやっぱり仲間に入ってもらわなければ困るという、入れる努力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ね。安倍政権の人でもそう言っている。やはり韓国のという国は日本の安全保障にとって、欠かせないパートナーだっていうことを、こういった話も私は積極的に発信している。なので、韓国のメディアの方にもぜひ、日本の存在というもののですね、重要性みたいなところもぜひ韓国の読者に伝えていただければ嬉しいなと思います。以上です。원래 준비해드린 그 네컷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에? 언론진흥재단에다가 미리 드렸는데 요 자랑을 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아까 사사가세 선바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요거는 이제 후쿠시마原発 사건 나고 나서 1년 뒤에 저희가 도쿄전력에 막 졸르고 졸라갖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도 취재를 좀 하자 그래갖고 들어갔던 이제 사원자로 바로 앞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당시에 이제 특파원들이 동일본 대지진 겪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겪었던 특파원들은 이 후쿠시마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후쿠시마라는 한자로 복도회라고 모임을 만들어 갖고 있는데 이번에 오염수 처리수 문제 나왔을 때도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른 걸 떠나서 위험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꼭 가서 한번 어떻게 저 문제가 일본의 이제 큰 상처인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꼭 내 눈으로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제 사사가세 선바이가 그랬는데 지금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 말이 계속 이제 좀 불충분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방사능 문제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보 공개를 시키는 것은 이제 한국이나 일본의 공동의 이익이 될 거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그런 면에서 언론이 앞장서서 현장에서 떨어져서 괜히 이제 공포심만 부추기는 말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좀 서로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물론 이제 월성 원전도 마찬가지겠죠. 기회를 서로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사사가세 선배나 사무라 상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저는 어떻게든 한번 가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니까 초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일본 언론들은 가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국 언론을 좀 포함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일본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한일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의 관계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서분고 교수님 말씀이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 한일 관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민간, 언론, 이런 미디어에서 나서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적극 동감합니다. 그 언론에서 글을 기사를 쓸 때 보면은 어떤 나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다가 약간의 말을 더 보태고 그걸 본 국민들은 또 온라인상에서 더 폭발하고 그걸 보고 더 심한 용어를 쓰고 표현을 사용한단 말이죠. 사실 이 상황이 순식간에 발전이 되는 겁니다. 발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참 되돌리기가 참 어렵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좀 괜찮은 사안들이 있으면 또 그런 용어를 쓰기가 상당히 그 언론에서 주저합니다. 제목 쓸 때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가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용어를 뭐 스스로 잘 선택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그걸 이제 좀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그 오사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는 거죠. 가령 뭐 미디어들끼리 오늘과 같은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동아시아 안보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민간인들이 해서 많은 논의를 해본다든지 또 다른 문화 뭐 이런 교류를 조금씩 하다 보면 그런 사안들을 언론은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보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만들다 보면 한 개, 두 개 쓰고 하면은 큰 물길이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고 우리 최종연구소도 많은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사와 선생님 하고 그다음에 길윤영 기자님 하겠습니다. 선생님. 大阪からでよろしいでしょうか。 오사. 黙って部外者の話をこれだけ聞い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は皆様方からの具体的な提案が様々に出たことに大変安心し嬉しく思いました。OB として。ただ私が現役の時代にもこういう提案はありました。お互いに問題を話し合って。それでお互いに提案をしていこうという話は何回も出ました。ただそれが必ずある一定の時期を経つと途絶えてしまう。そういうことを繰り返してきたんだと思います。これは韓国言論振興財団とセジョン研究所へのお願いでもありますが、こういうフォーラムっていうのはやはり一回こっきり一回だけ開く、あるいは何かタイミングがあった時だけ開くというのではなくて、やはり恒常的な常設のフォーラムとして何らかの形で継続していく。それも今回は韓国側の2つの団体にお世話になったんだけど、日本側の団体、日本新聞協会でも結構です。どこでも結構だと思いますけど、そういうところを巻き込んで常設の団体を作って常設的に常に話し合いができる状態を作っていく。そういうことをしていただくというわけには参りませんでしょうか。これは大変それをご担当される方々にとっては負担かもしれませんが、私のこういういい雰囲気を継続していくためのお願いであります。 예, 저는 아무튼 한국 사람이랑 이제 한국 사람이 볼 때 일본과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열고 이제 진정으로 좀 사귀었을 때가 우리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90년대 말에서부터 그 2000년대잖아요. 뭐 얘기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김대중 부치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때 생각해 보면 일본이 한국 사람이 볼 때 두 가지, 하나는 평화헌법, 두 번째는 반성적 역사인식을 가지고 한국이랑 사귀었고,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마음을 열고 진짜 진지하게 좀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났고 또 일본도 변했고 또 중국이 부상하면서 일본이 여러 가지 안보 압박을 느끼고 또 역사 문제가 너무 지겹고 그러면서 근데 역사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안보 협력을 하자라는 쪽으로 일본의 생각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어떻게 선택을 해갈까 하는데 그 동안에는 굉장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싸웠는데
근데 이제 선택길에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이랑 계속하면은 한일 관계는 계속 안 좋을 거고 한국도 조금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좀 화해의 여지가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 그 일본 언론을 제가 매일 보는데 꼭 한국의 입장을 쿼드나 이런 거에 따라 얘기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이 늘 쓰는 얘기가 이타바삼이에요. 한국과 이타바삼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 널판지 사이에 껴서 이제 어쩔 줄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서 미중 기업 갈등이 격해지면서 일본 언론에서도 우리도 이타바삼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게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 이 미중 갈등의 이 엄혹한 시대에 해답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북극성이 없어요. 이게 깡 망망대해인데 제일 가까운 입장을 가진 일본과 한국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100을 한다면 한국이 한 60에서 70 정도만 좀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고 신뢰를 쌓아가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지점에서 이제 화해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마 대한민국 인구의 한 2% 정도일 것이고 아무래도 여전히 길은 좀 멀고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쓰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공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화해 여지를 여는 좀 기사를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저도 있는 선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